자, 어, 조현식 온기 사단법인 온기 대표님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 일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는지 쭉 살아오신 과정도 함께 겸해서 말씀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옹기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조현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옹기 우편함이라고 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옹기 우편함은 사회 구성원들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드리는 그 정서 음, 지원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서 지원 사업. 좀 그런 용어도 재밌게 들리네요.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 하시기 전에? 사실 제가 이 일을 8년 동안 아, 하고 있는 이 예. 일이 첫 번째 제 일이고 제 직업이기도 합니다. 어쩐지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은 그렇게 젊은 분들이 하기가 어려운 일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 자녀뻘 되는 분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부탁드렸는데, 좀 준비해 주신 내용, 쭉 한번 브리핑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제가 어떤 일을 해오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소개드렸지만 저는 온기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조현식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30대 중반의 나이에 있고요.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제 딸이 19개월 된 딸이 있고, 네, 결혼한 지 한 4년 정도 됐고, 온기라고 하는 일은 8년 정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최근에 EBS 초대석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정한훈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그 사진인데요. 혹시 저희 온기라고 하는 단체가 궁금하시다면은 EBS 초대석에 온기라고 치시면은 대담을 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야기 나누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생긴 노란색 우편함을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 노란색 지붕이 있는 이 옹기 우편함을 전국에 설치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익명으로 사회 구성원들 누구나 지나가시다가 이 우편함을 발견하시고 고민을 보내시면 손편지 답장을 일일이 다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손편지 답장은 그 옹기 우체부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답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옹기 우편함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최근에 더 많은 곳에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옹교 편함이라고 하는 일을 그럼 어떻게 시작했을까라고 한다면 옹교 편함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다가 시작을 하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 내용이 과거의 인물이 고민을 보내면 미래의 인물이 답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쩌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되게 판타지적이고 어쩌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겠다. 우리 사회에도 누군가 내 이야기 들어줄 것이 필요하고 우울하고 지치고 힘든 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나온 얘기가 어쩌면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읽자마자 무작정 목공소에 가서 우체통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우체통을 만들어 갖고 지하철에 입고 가서 서울시에 있는 주무관분한테 이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삼청동 돌담길에다가 우편함을 설치했던 게 프로젝트 시작이었고 그때가 2017년 2월 달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제는 법인의 단체를 세워서 8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용규편함이라고 하는 사업을 어떤 일이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옹기편함은 사회 구성원의 우울감, 지성 및 심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의 어떤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 성인의 우울감은 100명 중에 11명이 상시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청소년은 그보다 2배 이상, 26명, 100명 중 26명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우울감이 발생하는 것과 이 지속되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울감이 발생하는 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인이 다 다르지만 이 우울감이라는 감정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이 우울감이 지속됐을 때 우울증이 되고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우울감 지속을 완화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요인은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 털어놓을 곳이 없다. 즉, 우울감이 발생했던 그 원인이 됐던 이야기, 고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그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데서 문제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우울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옹기편함이고요. 그리고 옹기편함은 그 세계 이제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중에서 그 목표 중에 세 번째 중에 네 번째 이 목표인 정신 건강과 웰빙 증진 쪽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이기도 합니다.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의 도식화해 본 건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구성원의 우울감 지속 및 심화를 사회 환경 문제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일상에서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그거를 받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결과로 우울감 지속이 완화되고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솔루션으로 옹기편함이라는 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옹기편함은 사회 구성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정서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사실 이 옹기편함의 그림을 보시면 사회 구성원이 고민을 보내고 다른 사회 구성원, 즉 자원봉사자가 답장을 전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생각을 했던 건 결국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즉 고민을 갖고 있는 고민 사연자님과 답장을 전하는 자원봉사자가 서로 연결될 수 있게. 근데 그 연결이 SNS와 같은 피상적인 연결이 아니라 손편지를 통한 조금 깊고 어쩌면은 느리지만 가장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연결 그런 걸 우리 사회에서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해서 옹기편함이라는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알려지게 됐던 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퀴즈에 출연을 하면서 이제 옹기편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옹기우체부라고 하는 자원봉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가 됐었는데 혹시 또 궁금하시다면은 유튜브에 유퀴즈 옹기라고 치시면 또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가겠지만 또 혹시 궁금하시다면 유퀴즈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기편함이라고 하는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고민을 보내고 답장을 받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세요. 많은 후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늘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자원봉사분들도 그렇고 그럼 이 일을 하는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후기 글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후기 글을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를 보내기 전에 또 읽기 전에는 삶의 끈을 놓으려고 했었는데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그 삶의 끈을 놓지 않게 됐고 이름 모를 누군가이지만 힘이 되어준 당신 덕분에 오늘을 꼭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다는 후기를 남겨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보통 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봤을 때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받기도 참 힘든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보내는 이 노란색 편지 봉투에 담겨 있는 운기라고 하는 편지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또 유일한 안부가 될 수 있고 그게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 편지 답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옹기 편함이라고 하는 전국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 하면 70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옹기 편함은 이제 설치를 하는 곳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학병원 암센터라든지 추모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병동이라든지 조금 더 이 외롭고 가장 위로가 필요할 수 있는 곳에 옹기편함을 많이 설치를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옹기편함을 설치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업 기관이나 정부 기관과 협력을 해서 같이 옹기편함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옹기편함이 가장 많이 설치하는 곳이 CGV인데 저희가 3년간 CGV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CGV는 전국에 오프라인 극장 공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옹기편함이라고 설치를 해서 극장에 방문하시는 사회 구성원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즉 어떻게 보면은 극장도 일상에서 가는 공간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일상에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또 많은 기업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공기편함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자, 즉 답장을 작성하는 자원봉사자는 단체 소속으로 700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수만 700명인데요. 저희가 옹기편함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70곳을 확장을 했을 때 보통 한 우편함에서 일주일에 5통에서 10통 정도의 편지가 도착을 하거든요. 그때 그 편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하는 자원봉사자 그룹을 700명 함께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0통의 답장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1,500통이라고 한다면 이제 1,500명에게 월마다 요즘은 연 단위로 봤을 땐 한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에게 손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사실 이제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커져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은 정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어, 따뜻한 온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가 돼가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연에 거의 2만 통 정도의 답장을 보내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우표를 제일 많이 쓰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우표를 거의 취미용으로 이제 수집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편지를 보내는데 우표를 쓰다 보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매년 저희에게 우표를 2만 장씩 기부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우표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또 편지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느리고 비효율적인 소통 수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람 냄새가 나고 또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또 매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매주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 작년에 저희가 보냈던 편지들을 저희가 아카이빙해서 분석을 해본 건데요. 그럼 어떤 연령대의 편지를 가장 많이 보내고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보내는가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보내는 연령층은 20, 30대가 편지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가 50% 이상 많이 보내고 있고 30대가 20% 이상으로 편지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봤을 때 그 고민 유형을 보면은 취업의 어려움과 막막함에 대한 편지가 가장 많이 오고 또 진로 설정의 어려움과 꿈이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연애 및 이별 또 실직 및 직장 내 어려움과 같은 편지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요. 이 편지들을 저희가 이제 8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의 모습도 이 편지에 담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8년 전에 20대의 옹기님, 그러니까 고민 사연자님의 고민을 받았을 때는 취업을 하고 싶은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라는 편지가 왔다면 지금 올해 2024년이 됐을 때 오는 편지도 취업 관련된 고민이 오긴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취업의 의지가 있었는데 요즘 오는 편지는 취업을 하고 싶지도 않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다. 즉 무기력함, 그러니까 은둔과 고립에 대한 편지들이 청년들이 많이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 모습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도 편지에 계속 담기고 있고 저희도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곳.
또 은둔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둔에 있는 그 청년분들에게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정신건강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이 은둔 청년분들이 계신 곳에 옹기편함을 설치를 해서 이 정서 지원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기 우편함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총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즉, 저희는 우울감 지속이라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에 집중을 하고 이 일상에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솔루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더 많은 일상에서 생활하는 곳에 옹기편함을 설치를 하고 이 옹기편함을 통해서 일상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옹기가 편지를 쓰는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라고 하는데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편지를 쓸 때 교육을 받게 되시는데 그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공감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저희가 답장을 하는 편지는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공감을 전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를 통해 또 어떤 조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또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느슨한 연결을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SNS라고 하는 휘발성의 연결과는 조금 다르게 결국은 개인이 계속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 또 이 우울감 지속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연결이 필요한데 그 연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깊은 편지를 통해서 깊은 연결하긴 하지만 서로 익명과 익명이 편지를 주고받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연결돼가는 과정인데 이 연결을 저희는 느슨한 연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느슨한 연결이 더 많아질수록 사회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심리적 안전망으로서의 이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옮길 편함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옹기우체부라고 하는 자원봉사자 커뮤니티를 계속 그 숫자를 키워가고 있거든요. 지금 700명인데 올해는 1000명까지 늘리는 게 저희 목표인데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회의 정신건강 또 일상의 우울과 완화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옹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갖고 있는 선순환 구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는 고민 사연자분이 옹기 편함의 고민을 보내고 그럼 옹기 우체부라고 하는 자원봉사자가 답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는 그럼 어떻게 모집이 될까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 자원봉사분들은 대부분 고민 사연자님이 자원봉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즉 답장을 받은 위로를 받은 누군가가 저도 이런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으니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어요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하시고 전환이 돼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옹기우체부가 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받은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옹기편함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아쉬웠던 지점이 옹기편함에 고민을 보내지 않아도 일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온기 레터라고 하는 뉴스레터도 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온기 편함에 도착한 익명의 고민과 손편지 답장 중에서 공개 동의된 편지를 뉴스레터 형태로 발행을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뉴스레터로 보내는 건데요. 이 온기 레터는 그 구독자가 현 7월 기준으로 9,100명 정도 있고 현재까지 102개의 컨텐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기편하게 고민을 보내지 않아도 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 레터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용기 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든지 또 일상에서 이 용기 레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고 또 받고 그 어떤 편지들이 공기편함에 도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십
기업과 파트너십을 다양하게 맺고 기업 기관들과 함께 맺고 사업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파트너는 CGV와 함께 하고 있고 코오농이라든지 서울시험공단이라든지 뭐 한양대 병원이라든지 많은 기업 기관들과 함께 공기편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임직원 봉사활동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분들이 옹기편함이온 고민에 실제로 답장을 전하는 임직원 봉사활동도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이제 저희랑 봉사하는 곳은 하나생명이나 삼성생명과 포스코 같이 이렇게 보험회사에 있는 기업들도 저희랑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또 봉사단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임직원분들도 세상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어떤 주체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자원봉사자로 또 활동할 수 있게끔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손편지를 전하는 게 어떤 게 임팩트를 내고 있어, 어떤 게 우울감을 완화하고 있어라는 걸 좀 증명하고 또 이 임팩트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양을 측정하고자 해서 한양대에 있는 연구팀, 임팩트 리서치랩하고 화폐가치화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해서 올해까지 연구를 했는데 2021년부터 23년까지 약 28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저희는 이제 산식을 개발해서 창출했고 그 SROI라고 하는 즉 투입 예산 대비 사회적 가치 소셜 ROI가 6.0의 가치가 나오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옹기 편함이라고 하는 사업에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6만 원의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것도 화폐 가치화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 이론도 구축을 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산식도 임팩트 화폐 가치 하는 산식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어떤 인풋 대비 아웃풋과 아웃컴이 나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이런 임팩트를 내고자 합니다. 심리적 지지 체계 구축이란 것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성과까지 이어지는 그 변화 이론 안에서 학회 연구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건 저희 조직의 슬로건입니다. 저희 조직은 한 사람에게 손편지기를 전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믿으면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잃고 싶지 않고 또 변함없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사실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사람에게 손편지 위로를 전하고 진심을 전하는 게 저희 조직의 가장 큰 가치이고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진짜 무너지고 있구나.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 안 망하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과의 연대, 내미는 손길 이런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 뉴스로 크게 다뤄지진 않죠.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훨씬 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오늘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공유 이제 좀 내려주시고, 예, 화면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그 19개월 될 딸인가요? 자녀가? 네, 땀입니다. 예, 네. 예. 제가 20개월 된 손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서 오는 그 온기가 또 이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 나니아 백화점의 기적. 저도 영화로 봤습니다만, 어, 그 영화를 똑같이 보고서도 책을 읽고서도 이렇게 다르게 또 새로운 사회적 상상을 하셨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우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도 이제 질문거리들 많이 좀 떠올려 주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이 발달하고 언제든 어, 뭐 글을 보낼 수 있고 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디지털이 당연시되는 이런 사회에서 왜 이런 손글씨가 종이가 우리에게 남다른 똑같은 내용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런데 굳이 우편함 이런 식으로 종이 낭비까지 해가면서 할까 낭비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처음에 옹기편함을 구성을 할 때부터 꼭 손편지로 이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진심을 전하기 위한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SNS가 발달이 되고 또 타이핑, 또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소통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지만 사실 그 소통의 휘발성이라고 한다든지 그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누군가와 누군가가 연결되는 지점. 근데 그 연결이 좀 깊은 연결이었으면 좋겠고 따뜻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비대면이지만 그런 따뜻한 연결을 가질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통적인 저희 아날로그 소통 도구인 손편지를 떠올렸고, 사실 손편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보통 한 통의 소편 답장을 쓰는데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2시간 동안 답장을 받을 한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계속 지우고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고유한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한 사람이 씀으로써 그 사람의 손글씨와 그 사람의 사람 냄새가 강하게 묻어나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그런 진심이 담긴 매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손편지를 좀 고집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충분히 이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손편지 주고받았던 뭐 우리 세대는 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대체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온라인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근데 이게 뭐 9천 통 1년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게 그분들에게 전달은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떤 변화를 일으키고 얼만큼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는 어떻게 이걸 팔로우하죠? 저희가 팔로우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답장을 보내면 그 답장을 받은 저희 고민 사연자님이 후기를 남겨주십니다. 그 후기를 온라인상에 남겨주시기도 하시고 직접 편지로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그 후기를 남기는 비율이 저희가 300통을 한 주에 보낸다고 하면 거의 80통 정도의 후기를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후기를 보면 대부분의 많은 내용이 진짜 편지를 받고 나서 사실 그 요즘 우편함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지서만 많이 꽂혀 있는데 노란색 편지 봉투를 이제 그 보자마자 그 변함 앞에서 눈물이 났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 편지를 열어보고 나서 저희가 보통 세네 장 정도의 답장을 드리는데 그 답장을 읽으면서 세상에 누군가는 이렇게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에 혼자인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주세요, 공통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내 일을 살아가 힘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다 후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실제로 측정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민 편지를 보내기 전 그리고 답장 편지를 받은 다음에 우울감의 정도가 얼마나 완화가 됐는지 CSD라고 하는 우울감 완화 척도 그 설문조사 키트를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 그 조사를 해나가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임팩트 화폐가차 연구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창출하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팔로우를 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 통의 편지에 서너 통의 답장이 간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 선호통에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한 통이면 한 통만 보낼 것 같은데 왜 서너 통을 굳이 하시는지. 선호통이 아니라 세 네 장 정도의 분량으로 새 보내요. 내장, 내장이요. 예, 예. 길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비슷하게 맞춰지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이제 세 장이라는 것을 음, 저희가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음. 사실 편지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한 장을 쓸 때도 있고 5장을 쓸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세 장 정도 답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쓰시는 분들은 소신을 다해 쓰시겠지만 이걸 전체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어,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드리는지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요.
네.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 교육 음, 안에서 이제 어떤 가이드를 갖고 편지를 쓰시는지, 그 전체적인 포맷이라든지, 그리고 쓰면 안 되는 표현들도 또 답장을 받으셨던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신 표현들, 이런 것도 다 교육을 받으시고, 또 편지를 쓰신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과정도 또 겪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통과하셔야지만 정규적인 응급체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당연히 거치는 거군요. 예.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울감이 지속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편지라는 게 이제 한 번 받아서 이제 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또 효과가 오래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편지를 또 받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네네. 다시 또 편지를 요청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네, 네. 계속 편지를 보내는 분도 계시고, 또 음, 주기적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고민이 있을 음. 때마다 보내시기도 그럼, 하고요. 그럼 같은 분이 계속 답을 하시는 건가요? 처음 보냈던, 답을 해주셨던 분이? 네, 저희 자원봉사분들이 익명으로 활동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그 익명 음, 중에서 별칭을 쓰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별칭, 뭐 예를 들면 옹기요체부 구름 이런 식으로 별칭을 쓰시는데, 그 별칭을 쓰신 옹기요체부님에게 답장을 받고 싶다고 다시 고민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음, 매칭해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꽤 여러 번 편지가 오가고 또 시간이 이어지다 보면 굉장히 탄탄한, 아까 뭐 느슨한 연대라고 하셨습니다만 아주 강한 그런 유대 관계까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실제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민을 보냈던 청소년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까지도 편지를 같이 주고받고 있는 그런 음, 고민 사연자님도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서로 비대면이고 모르는 상태이지만 저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고 이런 것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민해 주셨던 분이 여러 번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만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저희는 원칙상 이제 만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왜 드리는 그걸 불가능하게 만드셨죠? 일단 비대면이 원칙이고 익명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용기편함이라고 하는 곳에 마음속 깊은 얘기를 꺼내보자 하고 또 그 고민을 떨수 있다면 그거는 익명이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는 일은 아니라 어떤 메일이나 어떤 연락처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하기야 그렇게 해야지 또 계속 그런 안전한 공간이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까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처음에 도움을 받았던, 편지를 받았던 분들이 편지를 쓰는 봉사자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에, 어떤 변화를 거쳐서 그렇게 되시나요? 그 편지를 아, 받았던 분들이 에, 네.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할까요? 그분들은. 어, 일단 편지 답장을 받으시고 나서 답장을 받고 나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 저희가 한번 요청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혹시 받았던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음,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기도 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 전환해서 같이 활동해 주시기도 하고 음, 어, 그 저희 자원봉사자분들 전환되시는 자원봉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저희 옹기체부 자원봉사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삶에서 아파본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답장을 받는 누군가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답장을 작성을 해주십니다. 음. 그런 자신의 아픔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또 편지에 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글재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진정성으로 다가갈 것 같고요. 또 하나 작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필체도 문제일 텐데 쓰고 놓고 싶은데 악필이다. 그런 게 어떻게 하죠? 사실 저도 매주 편지를 쓰는데 악필입니다. 악필인데, 음, 어, 그, 천천히 이제 저희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악필이어도 괜찮다.
이 답장이 받으시는 분에게 진심만 전해질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음, 드리거든요. 고 음, 실제로 악필인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 더 모르는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가 보다 천천히 또 글을 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그 편지가 이렇게 배달이 됐어요. 왔습니다. 그럼 누가 답장할지는 누가 정하죠? 이게 내용을 보고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내용을 다 보신 다음에 이거를 이분이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분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편지가 도착을 하면 스크리닝을 네. 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스크리닝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고위험군 편지라고 해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다거나 아니면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이라거나 폭력과 같은 그 내용이 있었을 때 그 편지는 따로 분류를 해놓고 이 고위험군 편지는 저희 자원봉사분들 중에 실제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답장을 쓸 수 있도록 매칭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편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지를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저희 자원봉사분들이 직접 이 편지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편지를 직접 고르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자문사자들끼리 자주 만나시겠네요. 네, 저희 자원봉사자는 두 가지 형태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형태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저희 옹기 공간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다른 형태로는 랜선이라고 해서 각자 자택에서 전국에 있는 자택에서 저희가 편지용품을 보내드리고 답장을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편을 보니까 노란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네네. 색깔을 그렇게 정하신 배경이 있나요? 네. 가장 또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였는데요. 노란색을 쓴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따뜻함이라는 색깔을 꼭 옹기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따뜻한 색깔을 고르고 싶었고, 그게 또 노란색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용기 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심리적 안전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사회에 소방서나 경찰서가 있는 것처럼 용기 편함이 있음으로 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야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 안전함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 우편함을 놓는 장소는 어떻게 정해요? 지금 CGV가 제일 많은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CGV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을 테고, 또 한측으로는 그 장소를 또 그렇게 고려하셔서 정하신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응급편함을 설치하는 기준이 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 구성원분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많이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GV가 그런 케이스. 또 최근에 저희가 해본 것들 보면 SRT 수서역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철도라든지 그런 이제 사회 구성원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편함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 구성원분이 많이 왕래하진 않지만 실제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병원에 있는 암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병동이라든지 또 그렇게 뭐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아픔과 외로움이 가장 크게 닿아 있을 곳에 변함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원칙으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하실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우편함까지 가기에도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가 있다든지 너무 연로하셔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붙일 수도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편지를 보내실 수 있게 만들어 놔서요. 온라인 아, 응급편에서 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 보내는 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받는 건 반드시 우편으로 받고요. 네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 온라인으로 보내려면 아까 그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겠네요. 옹기 네, 우편함 저희 사이트로. 홈페이지 있는 맞습니다. 예, 예. 어, 또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투입 예산 나왔거든요. 사회적 비용, 사회적 효과 그 말씀하실 때, 그 비용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어요? 투입 예산이. 일단 옹기편함이라고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고요. 실제로 예, 저희 옹기편함에 드는 비용은 뭐 저희 옹기편함을 제작하고 또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고 편지용품을 제작하는 비용이 또 있고 또 예, 저희 이 공간 실제로 예,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다 합한 금액입니다. 예. 근데 그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하신 거예요? 저희는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이제 그 비용은 후원금으로 운영을 아, 해나가고 개인 후원금으로요. 후원자분들이 제일 가장 많은 파이를 그러니까 많은 파이로 네, 음, 비중을 두고 있고요. 또 네. 기업 기관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 기관의 음. 법인 후원금을 통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지금, 수요라고 할까? 늘어나는데, 자원봉사자도 많아지고, 뭐, 편지를 요구청하는 분도 많아지는데, 이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는지요? 오, 항상 비용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더 많은 네, 사업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 그, 꾸준히 그 속도와 균형감을 맞추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된다고 싶으면 그 확장은 속도를 좀 조절하기도 하고요.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세요? 아, 저희는 7명 있습니다. 아, 7명. 적지 않은 조직이네요. 그 매달 이렇게 월급 챙겨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네. 어딘가요? 그 사무실이 그럼? 아, 사무실은 저희는 서초에 있습니다. 서초에. 예, 그 여러 가지 떠오르는 궁금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요. 직접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여쭙고 싶은 게 좀 있을 것